길을 잃었다. 야간 산행을 시작한 지 불과 2시간 만의 일이다. 분명 길을 따라 걸었던 것 같은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딘지도 모르는 곳을 걷고 있었다. 급히 휴대전화를 꺼냈지만 수신이 잡히지 않는다.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이 싫어 깊은 산골을 찾아온 것이 화근이었다. 부엉이가 울자 온 산이 메아리친다. 산을 무서워해 본 적 없지만 등줄기에 땀 한 방울이 흐른다. 순간 발목에 통증이 느껴졌다. 스르륵. 바닥에 놓인 잎들을 누비며 무언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랜턴으로 허벅지를 확인하니 피가 흐르고 있다. 출처는 선명한 2개의 이빨 자국. 아무래도 뱀에 물린 것 같다. 큰일이다. 어떤 뱀인지 확인하지 못했으니 독사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더 이상 산행은 중요하지 않다. 어서 하산을 해야 한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아래로 가다 보면 어디든 도착할 것이다. 거기에서 불빛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그런 생각으로 한참이나 아래쪽으로 내달렸다. 날카로운 풀과 나무에 여기저기 베었지만 지금 내 모든 감각은 발목에 가 있으니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았다. 그 순간 전방에서 바스락 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재빨리 몸을 숙이고 랜턴을 껐다. 무언가 산을 오르는 소리다. 사람이라면 다행이겠지만 멧돼지 같은 야생동물이라면 지금의 나는 꼼짝없이 당할 것이다. 실체를 파악할 때까지 숨을 죽이자. 그때 다시 한번 부엉이가 울자 앞쪽에 소음이 일순간 멈췄다. 그리고 이어서 무게가 있는 무언가가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목소리다.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분명 사람의 소리다. 다행이다. 이제 살았다. 나는 모습을 드러내고 그쪽을 향해 외쳤다. 저기요, 죄송하지만 저 좀 도와주세요. 뱀에 물린 것 같아요. 정적이 흘렀다. 대답은 돌아오지 않는다. 무언가 이상하다. 이내 나는 랜턴을 켜 앞쪽을 비췄다. 거기에는 수염을 기른 남자가 삽을 들고 가만히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입시를 앞둔 교실에는 소름 끼치는 정막만이 흐른다. 채장이 넘어가는 소리가 이곳의 유일한 소음이다. 같은 학교를 지망하는 학생들끼리 모아놓은 탓에 언젠가부터 서로가 서로의 라이벌이었다. 학교에서는 자극이 되라며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겠지만 좋은 것도 잠깐뿐. 입시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지금에서는 옆에 있는 짝이 곧 적이었다. 밤 10시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린다. 그러나 누구도 미동도 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야자는 10시까지였지만 누구도 먼저 일어나려고 하지 않았기에 학교는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다. 누구라도 11시 넘어서까지 교실에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것과 적발된 학생에게는 별점이 부여된다는 것이었다. 그 후 모든 학생들이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10시 59분에 교실에서 나왔다. 숨이 막히는 날들의 연속이지만 그만둘 수가 없다. 오늘도 나는 끝까지 버티고 싶었으나 몸 어딘가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 낮부터 계속 열이 나고 속도 메스껍다. 아무래도 감기에 걸린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자 나도 모르게 기침이 나왔다. 그 순간 모든 아이들의 시선이 내게로 쏠린다. 그리고 동시에 모든 학생들이 마스크를 꺼내 쓴다. 놀랍도록 일사불란하다. 옆자리 짝에 노려보는 눈빛이 매섭다.
살기를 품은 눈이다. 얼마 전 학생들이 단체로 식중독에 걸린 적이 있었다. 그날 결석을 했던 학생의 아버지가 하필 급식소에 후식을 납품했다는 게 밝혀지면서 학교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다. 다음 날 있을 모의고사를 망치게 하기 위해 그 학생이 일부러 그랬다는 둥, 사실은 죽이려고 했었는데 실패한 거라는 둥, 말도 안 되는 소문들이었다. 결국 식중독을 일으킨 건 다른 음식으로 밝혀지면서 오해는 풀렸지만 이미 서로에 대한 의심은 걷잡을 수가 없게 됐다. 다시 한번 재채기가 나왔다. 짜증 섞인 한탄과 시선들이 몰려든다. 짝은 나를 경멸하며 책상을 들어 자리를 옮긴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무엇을 위해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나는 주섬주섬 가방을 챙겨 교실을 나왔다. 이제야 가냐는 듯한 비아냥 섞인 목소리가 들린다. 복도로 나오자 학교 전체에 정막이 흐르고 있다. 마치 아무도 없는 듯하다. 복도를 걸을 때마다 들리는 삐그덕 소리가 그래서인지 유난히 크게 울린다. 밤이 10시면 정문은 잠기기 때문에 나는 후문으로 향했다. 후문 옆에는 급식소가 있는데 어째선지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열린 문틈으로 급식소 안을 들여다보았다. 무언가 꼬물꼬물 움직이고 있었다. 그 순간 테이블에 올려져 있던 식판이 떨어지면서 요란한 소리를 낸다. 그 소리를 듣고 놀란 고양이가 급식소에서 빠져나와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다행이다. 먹을 것을 찾아 들어온 고양이였던 것이다. 안심한 나는 가방에서 주섬주섬 준비해온 물건을 꺼냈다. 아픈 건 내 잘못이 아닌데 나만 공부하지 못하는 건 무언가 불공평하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귀하의 입사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냉동 물류과의 이유식 과장으로 해당 직무의 전임자입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렇게 서면으로 인수인계해드리는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인사과장에게 전해 듣기로 냉동기 경력이 꽤나 있다고 들어서 그래도 마음이 조금 놓입니다. 현재 당사가 사용하는 기계 또한 직전에 근무하시던 곳과 같아서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이미 잘 아실 것으로 사료되어 몇 가지 주의사항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현재 가스 배관들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어 매뉴얼보다 10% 낮은 압력을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얼마 전에도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하여 감사가 있었다는 점 꼭 상기하셨으면 합니다. 둘째로, 당사는 야간에 순찰을 하지 않습니다. 긴급 상황 발생 시에는 지원 요청을 하여 반드시 2인 이상 동행하여 작업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CCTV의 이상 발생 시 절대 스스로 대처하려고 하지 마시고 반드시 보고 후 지시에 따라 주시면 됩니다. 셋째로, 냉동구 문이 간혹 열려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는 슬라이딩 도어가 오래되어 그런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닫힐 것이니 절대로 원격으로 닫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냉동기 내부에서 악취가 난다는 민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해산물 등이 이미 부패가 된 상태에서 입고가 된 것이니 그대로 폐기 처리하시면 됩니다. 악취 및 2차 감염 예방을 위하여 절대로 내용물을 개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입사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모쪼록 퇴사하는 시일까지 무탈하시길 바라겠습니다.